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다시 히로시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은요, 히로시마의 굉장히 유명한 그 평화의 박물관 내지는 평화의 불꽃 이런 곳이 있는 그 공원 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마침 이날따라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고요. 여러분 히로시마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그래도 햇빛이 좀 많이 화창해서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히로시마에 이렇게 원래 날씨가 여러분 남쪽이기 때문에 좀 후덥지근하고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좀 우중충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늘 비가 와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특히 이 평화의 여러분 불꽃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 평화의 불꽃이 이제 왜 원폭 터져가지고 그 있는 쪽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근처에 이런 이제 평화를 기리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의 불꽃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공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비가 올 때는 여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잘 해놨어도 오면은 우중충한 것 때문에 솔직히 기분이 되게 울적해지거든요. 근데 히로시마의 그 역사를 아니까 더욱더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울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원폭 있잖아요. 원폭돔. 저기 앞에 바로 있거든요. 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원폭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평화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치들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좀 이따 이제 나오는 평화의 불꽃이라는 곳이고, 중요한 거는 이 근처 자체를 다 보시다시피 공원으로 이렇게 거의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여기를 좀 기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그 평화의 공원입니다. 되게 잘 해놨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 딱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평화의 공원인 게 딱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오면 저 여러분 원폭 터졌다는 그 폭탄을 암시하는 저 조형물도 있죠, 저 앞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오시면은 저렇게 여러분 정원식으로 해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기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공원에도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어떤 추모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왔는데 저까지 같이 우울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화창해서 다행히 기분도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산책 거닐면서 아,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암울하지? 히로시마라는 곳이 이렇게 암울한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그 날씨라든가 또는 그런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여기 바로 평화의 불꽃입니다. 이게 불이 안 꺼지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불꽃을 계속 유지를 한대요. 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평화의 불꽃은요, 영어로 Flame of Peace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 나온 게 언제냐면 1964년이에요. 1964년에 당시에 도쿄대학교 교수였던 켄조 탄게라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평화의 불꽃을 기념하는 그런 릴레이도 개최가 되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도 하고 도시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 히로시마를 이제 기리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거를 이제 스포츠로 이제 승화시킨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평화의 불꽃은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평화의 불꽃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일단 원자탄이라는 거에 어떤 그런 위험성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과 앞으로 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원자탄이 쓰이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그래서 이 평화의 불꽃은 여러분 1964년에 8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점화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평화의 불꽃을 기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떤 평화에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어떤 불꽃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와서 이 평화의 불꽃을 갖고 그쪽에 이제 옮겨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정신을 살리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원자탄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원자탄이 사라지면 이 불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와서 사람들이 참배 들으시듯이 이제 추모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평화의 불꽃을 지나서 보면 딱 저 정면에 그 원폭돔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전쟁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라는 게 있는 한 전쟁이라는 건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고, 정치라는 게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는 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원을 하고,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곳이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꿔 말하면 어쩌면 저 불꽃은 영원히 계속해서 타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이 세상에 이런 원자탄이라든가 이런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모든 흉기들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진 다음에 저 불꽃이 꺼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세상에 어떤 큰 충격이 와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게 사라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별의별 분쟁들이 발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들도 있고 그런 국제기구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들이, 그 기능들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정말 더 좋은 날이 오길 바라지만, 옛날의 야만적인 그런 인간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개화된, 그리고 좀 더 나아진 세상으로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에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성숙도가 더 깊어갈지, 아니면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또 야만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에서요 와서 이제 히로시마에 단순히 원폭이 터졌다,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평화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전 세계 여기저기서 우리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롭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도 분쟁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단순히 일본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참상이라든가 이런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걸어서 어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지나가다가 저 그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없는데 왜 저 가운데 그네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되게 좀 무슨 영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아이들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네만 있는데, 왜 그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몇 개만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지금 바람 불고 있냐고 여러분? 바람 안 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신기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왜 저 두 개만 저렇게 흔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공포영화도 아닌데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디 가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걸어서요, 여기에 히로시마에 좀 유명한 쇼핑몰 중에 레크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레크또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LECT에서 렉트인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장면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서점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으로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장식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여길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공원에서 걸어서 이 레크또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왜 걸어가냐고요? 히로시마를 좀 보고 싶어서, 가는 그 길을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걷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중교통 이용하면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일부러 걸어서 가다 보면은 이 히로시마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거기까지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평화의 공원에서요 다리 몇 개 건너서 여기까지 딱 오면은 여러분 그래도 거리가 볼만해요. 괜찮은 편인데, 근데 여러분 느끼시죠? 정말 적막하지 않나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고요. 물론 일본에 어디 웬만한 데 가든 다 그런 분위기긴 한데, 여러분 저 앞에 저렇게 막 화려하게 해놨어도 그렇게 크게 실제로 보면은 그런 흥이 안 난다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그 히로시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공원에서 나와서 레크또라는 그 쇼핑몰까지 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6km, 7km 정도 되니까 걸어갈 만한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그 도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분위기가 이제 그런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동네도 여러분 동네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또 이렇게 적막한 곳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막하다는 말보다 삭막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여기 여러분 평화의 공원에서 그 레크토라는 데까지 가는 그 길목이 제가 일본에서 걸었던 수많은 거리들 중에서 가장 암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가는 길목들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유난히 여기가 이렇게 삭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내가 왜 걷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왜 보통 게 걸으면서 와 여기 예쁘다, 아름답다, 와 되게 기분 좋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삭막하고 적막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영어로 휴먼 터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손길, 이런 따뜻함,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은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정말 삭막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정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걷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싫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싫어요. 여러분 아키타현이나 제 영상들 중에 여러분 그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아키타현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다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오모리도 있고요. 다양한 곳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태까지 걸었던 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삭막하고 외로운 길이 바로 이 거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센다이라는 데 가셔도 거기도 이제 나카야마라는 산 중턱 가면 거기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적이 없고, 주택가는 주택가인데 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경이 난생 처음이라든가 생소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유난히 제가 그런 걸 여기서 더 심하게 느꼈냐면요. 정말로 인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시골에서는 다들 차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다 있죠, 여러분. 실제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시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스나 지하철만 의존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들보다는 자가용으로 다들 이동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길에서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겠죠. 다 차들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도 비슷한 걸 느끼지만 이제 그런 게 생소하다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유난히 이런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런 손길, 또는 사람들 어떤 그런 정감, 이런 것들이 유난히 안 느껴졌던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여러분 그냥 레쿠토에 도착했을 때부터 찍어서 그냥 거기에서 겪은 것만 보여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가, 아예 이 가는 길까지 다 보여드리기로 한 이유가, 전 이렇게 6km, 7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그 가는 과정에서 진짜 차 타고 그냥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정말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느낌을 그대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느덧 이제 밤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가냐면요, 거리로는 한 6, 7km밖에 안 돼 있어요. 구글맵 보면 별로 안 먼 곳인데 그 가는 길목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더 멀게 느껴지고, 차도가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풍경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솔직히 누구랑 같이 왔다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삭막하다? 정말 딱 그 느낌 하나였어요. 근데 레크토라는 여러분 그 쇼핑몰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니까 진짜 그거 좌표 찍고 거기만 가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가는 거지, 정말 가다가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또 배터리 다 없어질까봐, 왜냐면 지금 구글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실제로 잃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아예 그냥 충전기처럼 해서 썼는데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제가 궁시렁 거리면서 왔던 그 과정이 후회가 안 된다 그럴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오던지. 왜 그러냐면요, 오는 길이 제가 여러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삭막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딱 여기 오니까 이 정말 너무도 화려한 이 쇼핑몰의 규모에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제가 기뻤던 건 이 안에서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진짜 여기 도착했을 때 여러분,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걷다가 오아시스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제가 너무 과장된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저 진짜 여기 오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오니까요,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결국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후회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도 일단 생각했던 곳에 도착을 하면 언제 그 고생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보람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멋있죠? 저는 여기 왔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처럼 잘 해놓은 것도 있고요, 앞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는 과정에서 별로 사람들이 없었다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방 도시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히로시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뜸뜸이 이렇게 섬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여러 지방 도시를 여러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인구 감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드문드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앞으로 이게 여러분 이제 인구가요 8천만대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본이요. 언젠가 몇 년 지나면요, 이 추세로만 가면, 야, 그때가 되면 정말 삭막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간단한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이제 정말 되게 끔찍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실제 지방에 가면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곳이 바로 레크도라는 곳인 것입니다. 레크도는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들어가시면요, 쯔따야라는 여러분 그 서점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왜 여러분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 있었잖아요. 그 책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꽂혀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걸어온 거거든요. 그 고생한 이유가 이거 봤을 때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부러 더 걷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오는 길에서요. 근데 진짜 보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리고 화려하고요. 되게 이런 쇼핑몰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이. 보면 여러분 왜 제 다른 영상들 보면 왜 쿠마모토의 아미플라자 이런 데도 가보시면 되게 멋있게 해놨잖아요. 여기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다만 여기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야 그냥 당연히 오시면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나가는 데까지 또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기 히로시마, 여기 쯔따야 서점이라고 써있죠? 야, 저 쯔따야 서점이 정말 인테리어 끝내주게 잘 해놨던데요. 저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히로시마를 오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시게 되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크도라는 곳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레크도에 오시면 꼭 그 쯔따야라는 그 서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건물 안에서. 여러분 준비들 되셨나요? 이 쯔따야 서점의 그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웅장한 그 책 선반들로 가득 찬 그 벽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곧 보여드립니다. 야, 드디어 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데요. 바로 이 쯔따야 서점, 아까 전에 사진만 보고 찾아왔던 그곳을 드디어 왔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큰 쇼핑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쯔따야 서점이 있다는 것만 봤고 쇼핑몰이 있다는 것만 봤지 이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백화점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동떨어진 곳에,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입니다. 드디어 이 쯔따야 서점에 왔습니다. 이거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아요. 그리고 나서 딱 벽면을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정말 잘 해놨죠. 저 진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책을 하나씩 꺼내서 읽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저거 자체가 장식인 거잖아요, 여러분. 와, 이렇게 생각을 잘했을까? 쯔따야 서점이 참 서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아마존이나 여러분 이런 데서 해서 뭐 책 그냥 전자책 같은 걸 읽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쯔따야는 아직도 일본에서 그런 대표적인 서점으로서 키노쿠니아와 함께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스타벅스랑도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장관이죠. 제가 이거 막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던데,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처음 와서 보는 저로서는 뭐 감개무량하죠, 여러분. 정말 웅장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벅참, 정말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웅장함과 이 보람,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봤으니 이미 나는 배가 부르다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었고요.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 가구 팔고 이런 잡화 팔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옷까지도 팔고 그런 걸 파는 곳이라서 제가 여기 무슨 딱히 쇼핑할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먹는 것으로 귀결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푸드코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런 데가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유난히 푸드코트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되게 맛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조명이 엄청 밝은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가면 진짜 밝아요. 그래서 바깥에 되게 이제 이렇게 칙칙한 그런 분위기였다가 여기 들어오면은 정말 되게 환하다 보니까 기분까지 같이 업이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가 푸드코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와서 원래 먹으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원래 여기 아까 쯔따야 그 서점의 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쇼핑몰 있다는 거 알고 그거 분위기 좀 보러 온 거였는데 여기서 푸드코트를 가서 보니까 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쯔따야 서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또 안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같이 돼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책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먹는 걸로 고고. 일단은 여러분 저 옆에 보이시죠? 푸드코트.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솔직히 뭐 종류야 뭐 처음 보는 그런 음식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특히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자, 라이언. 이 라이언이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자 문양이 너무 예뻐서 제가 모르는 패스트푸드점이 생긴 건가? 이게 프랜차이즈가 또 새로운 종류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고. 그랬더니 바로 이곳 이 히로시마에서 시작이 된 햄버거 집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인들 말로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제 일본 전역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옆에 카레집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 정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라이온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이 라이온에서 파는 이 햄버거들이 뭐가 좋았냐면 여러분 수제 버거 같은 느낌? 굉장히 그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햄버거 먹어본 거랑은 여기서 먹어본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렇게 여러분 레토미트라고 해서 빨간 고기를 중심으로 파는 이런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다양한 초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원래 요거보다 훨씬 더 커요. 지금 제가 거기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큽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정말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정말 다 먹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는지라 이 햄버거만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일하시는 점원분한테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오니언하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하고 그 다음에 또 칠리가 들어간 햄버거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칠리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치즈버거. 근데 여러분 맛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실제로 정말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제버거 같은 느낌이라고. 이게 냉동 버거를 뭐 어떻게 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현장에서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햄버거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한번 좀 둘러보고 또 더 밤이 늦어지기 전에 이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처럼 그 걸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곧바로 앞에 무슨 대중교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이 근처에 있는 역까지 가서 그 역에서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코베역까지 가야 돼요. 그 코베역까지 가면 그 코베역에서 다시 또 신칸센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하게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자가용을 갖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를 빨리 나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싶은데 지금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셔틀버스를 탄 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또 일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보통 이런 거 경비원 같은 분들 계실 텐데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셔틀버스를 탔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타고 와서 지금 여러분 여기 지하철역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간에 이제 그 뭐 셔틀버스 타고 뭐 이런 과정은 제가 다 찍지는 못했지만 여기 여러분 보셨을 때 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이야 규모 엄청 크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가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삭막하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유난 여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 싫었냐면 왜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맛이 안 나지? 이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게 진짜 여기는 일본의 지방 도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여기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기분 탓일까? 아니면 날씨가 좀 우중충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 제 영상 중에서 왜 쿠마모토나 다른 데 보여드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갔던 지방 도시 중에서 왠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적적한 느낌? 적막한 느낌? 삭막한 느낌? 그런 곳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레크도 가는 길목. 물론 레크도에서 먹었던 햄버거는 최고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지만 전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도 이 정도인데 2050년도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없을까? 얼마나 적적할까? 고독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지금 역 근처로 와서요. 고베역까지 와서 지금 편의점에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본의 편의점 중에서 로산이라고 있는데 그 로산에서 유난히 이렇게 큰 여러분 메가 사이즈의 그 핫커피를 팔거든요. 원두커피. 그래서 요거를 좀 마시러 왔는데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뭐 삶이라든가 또는 평화라든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었지만 결국 사람이 일본어로 이바쇼라고 하죠. 자기가 있을 곳 이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가장 본인이 정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의 마음이 가장 행복할 만한 그런 곳을 계속 찾고 계시지 않은가요?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행복한 공간을 그리고 행복한 곳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